새벽 2시 13분, 한지우는 골목 입구 전봇대 뒤에 숨어 호흡을 죽였다. 손끝이 떨렸다. 화면 속 112 신고 버튼이 눈앞에서 깜빡였다. 골목 건너편 가로등 아래 민석이 서 있었다. 평소처럼 느슨한 후드 차림이 아니었다. 검은 재킷에 청바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 앞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있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얼굴.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손이 민석을 향해 뻗어 있었다. 지우는 숨을 참았다. 남자가 봉투를 건넸다. 두툼했다.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걸 받아 재킷 안주머니에 밀어 넣었다. 대화는 짧았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민석도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지우의 엄지가 화면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다. 여기 이태원 골목. 수상한 거래 같아요. 남자 둘이. 상담원의 차분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지우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민석이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졌다. 정작 남자도 반대편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통화를 끊었다. 가슴이 뛰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킨 건가 아니면 배신한 건가. 3분이 지났다. 골목은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만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 검은 세단 2대가 골목 양쪽 끝에서 동시에 진입했다. 경찰차가 아니었다. 번호판도 일반 차량이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정장 차림이었다. 4명. 움직임이 빨랐다. 그들은 민석이 사라진 방향으로 곧장 걸어갔다. 지우는 뒤로 물러섰다. 전봇대에 등을 붙이고 몸을 숨겼다.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터질 것 같았다. 확보. 짧은 무전 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그리고 민석의 목소리. 뭐야, 왜 그래요? 끌려가는 소리였다. 저항하는 발소리, 차 문이 닫히는 소리. 세단 한 대가 먼저 출발했다. 나머지 한 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갔다. 남자가 골목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지우가 숨은 방향을 향해. 지우는 숨을 멈췄다. 남자의 시선이 스쳐 지나갔다. 창문이 올라갔다. 차가 출발했다. 골목이 다시 고요해졌다. 지우는 그 자리에서 5분을 더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휴대폰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 112에 신고한 시각은 2시 13분. 정작 남자들이 도착한 시각은 2시 16분. 경찰이 오기엔 너무 빨랐다. 민석은 뭘 받은 걸까? 왜 끌려간 걸까? 그리고 저 사람들은 누구인가? 지우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한강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발걸음은 무거웠다. 집으로 가는 길이 평소보다 멀게 느껴졌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다. 빨간불이 깜빡였다. 지우는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을 봤다. 눈가가 붉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를 신고했다. 지켜주려 했던 선택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다. 건너편 편의점 CCTV가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돌렸다. 신호가 바뀌었다. 발을 내디뎠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문자 한 통. 신고 감사합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없었다. 지우는 화면을 응시했다. 누가 내 번호를 알고 있는가? 신고는 익명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 보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지우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재촉했다. 새벽거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 그 고요함이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새벽 4시, 한지우는 경찰서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았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멀어졌다. 민석은 아직 조사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신고자로서 진술을 마친 건 1시간 전이었다. 담당 형사는 짧게 물었다.
목격한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골목에서 남자 둘이 뭔가 주고받는 걸 봤어요. 수상해서. 신고자와 대상자의 관계는? 지우는 잠시 멈췄다. 형사는 펜을 든 채 기다렸다. 모릅니다. 거짓말이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기록을 마쳤다. 그게 전부였다. 민석이 왜 끌려갔는지, 정작 남자들이 누구였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냈다. 새벽에 받은 문자를 다시 확인했다. 신고 감사합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발신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렸다. 연결되지 않았다. 통화 불가 상태였다. 번호를 메모장에 복사해뒀다. 5시 20분 조사실 문이 열렸다. 민석이 나왔다. 얼굴은 창백했다. 눈이 마주쳤다. 민석은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돌렸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석아.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출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지우는 뒤따라갔다. 경찰서 밖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민석은 계단을 내려가 인도에 섰다.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손이 떨렸다. 무슨 일이야? 지우가 물었다. 민석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모르겠어. 갑자기 끌고 가더니 이것저것 물어보고.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 몽투는? 민석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뭘 봤어?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석은 담배를 바닥에 비볐다. 그냥 돈 빌려준 거야. 아는 형한테. 그게 뭐가 문제야?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한 발 물러섰다. 미안해. 걱정돼서. 됐어. 집 갈게. 민석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지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전화를 걸까 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지우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지하철역까지 15분 거리였다. 새벽 첫차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였다. 모르는 번호. 하지만 새벽에 받은 그 번호와는 달랐다. 신고 잘하셨습니다. 오재훈입니다. 지우는 걸음을 멈췄다. 화면을 응시했다. 2번째 문자가 도착했다. 신고하지 않으셨어도 결과는 같았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손이 얼어붙었다. 누가 내 신고 사실을 알고 있는가? 경찰도 아닌 사람이 왜 이런 문자를 보내는가? 3번째 문자.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우는 번호를 저장했다. 이름은 오재훈이라고 입력했다. 전화를 걸지는 않았다. 대신 문자를 입력했다. 누구세요? 답장은 1분 만에 왔다.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민석 씨도 한지우 씨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 이름을 알고 있다. 민석의 이름도 알고 있다. 신고는 익명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3분, 5분, 10분. 화면만 바라봤다. 지하철역 입구가 보였다. 사람들이 하나둘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지우는 역 앞 벤치에 앉았다. 다시 문자를 보냈다. 민석이는 왜 끌려갔어요? 이번엔 답장이 빨랐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지우 씨가 신고하지 않았어도 민석 씨는 오늘 체포됐을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다. 신고는 내가 한 선택이었다. 민석을 지키려고, 위험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어차피 같은 결과였다고 말하고 있었다. 무슨 뜻이에요? 민석 씨는 이미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한지우 씨의 신고는 그저 절차를 앞당겼을 뿐입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감시 대상? 민석이? 왜 저한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답장은 한참 뒤에 왔다. 한지우 씨도 관련돼 있으니까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문자는 거기서 끝났다.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다. 지우는 벤치에서 일어나 계단을 내려갔다.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에 섰다. 전광판에 첫 차 도착 시간이 떴다. 5분 남았다. 플랫폼 끝에 CCTV가 있었다. 렌즈가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전철이 들어왔다. 문이 열렸다. 지우는 빈칸에 올라탔다. 창밖으로 어두운 터널이 스쳐 지나갔다. 오재훈. 그는 누구인가? 왜 민석을 감시했는가? 그리고 나는 왜 관련된 사람인가? 지우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집에 가면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오래전 숨겨둔 것을 꺼내야 했다. 그게 이 모든 것과 연결돼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전철은 계속 달렸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지나갔다. 새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벽 6시 한지우는 원룸문을 열고 들어왔다. 불을 켜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지우는 신발을 벗고 방 안쪽으로 걸어갔다. 옷장 윗칸, 먼지 쌓인 여행 가방이 있었다. 3년 전 중국에서 들고 온 가방.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지우는 의자를 끌어와 올라섰다. 가방을 내렸다. 무게가 예상보다 가벼웠다. 바닥에 내려놓고 지퍼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옷 몇 벌과 화장품 파우치가 있었다. 파우치를 꺼냈다. 지퍼를 열자 USB 하나가 나왔다. 검은색 16GB. 겉면에 아무 표시도 없었다. 브로커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절대 열지 마. 그냥 가지고만 있어. 누가 물어봐도 모른다고 해. 당시엔 의미를 몰랐다. 그저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대가로 받은 짐이라고 생각했다. 브로커는 도착하면 연락한다고 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다. 지우는 USB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가볍고 차갑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노트북을 켰다. 화면이 밝아졌다. USB를 꽂으려다 멈췄다. 열면 안 된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오재훈의 문자가 머릿속을 스쳤다. 한지우 씨도 관련돼 있으니까요. 왜 관련된 건가? 민석과 나는 어떻게 연결된 건가? 이 USB가 답을 가지고 있는가? 지우는 USB를 다시 파우치에 넣었다. 노트북을 껐다. 아직 열 때가 아니었다. 더 알아야 했다. 휴대폰을 꺼냈다. 오재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만나고 싶어요. 답장은 5분 뒤에 왔다. 오늘 오후 2시. 이태원역 3번 출구 앞 카페. 혼자 오세요. 지우는 문자를 지우지 않고 화면을 껐다. 창밖을 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괜찮아. 답장은 없었다. 지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얼룩진 페인트 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오후 1시 50분 이태원역 3번 출구 앞. 지우는 카페 유리창 너머를 살폈다. 안쪽 구석자리에 남자가 앉아 있었다. 40대 초반 회색 니트에 안경을 썼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 입력하고 있었다. 지우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남자가 손을 들어 자리를 가리켰다. 한지우 씨? 네. 지우는 맞은편에 앉았다. 남자는 노트북을 덮었다. 오재훈입니다. 악수는 하지 않았다. 지우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오재훈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주문 안 하세요? 괜찮아요. 오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다른 손님은 2명뿐이었다.
민석 씨 괜찮으세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재훈은 미소를 지었다. 연락 안 되죠? 왜 감시했어요? 지우가 물었다. 오재훈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민석 씨가 받은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몰라요. 현금 500만 원. 출처불명. 건넨 사람은 중국 국적 브로커입니다. 지우의 손이 가방 끈을 움켜쥐었다. 오재훈은 계속 말했다. 민석 씨는 3개월 전부터 그 브로커와 연락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지우 씨와 관련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슴이 답답했다. 민석이 왜 브로커와 연락한 건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제가 뭘 했는데요? 오재훈은 안경을 벗어 닦았다. 3년 전 한지우 씨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브로커를 통했습니다. 그때 받은 게 있죠? 지우는 숨을 멈췄다. USB. 그는 알고 있었다. 그게 뭔데요? 그건 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걸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석 씨도 그중 하나고요.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짓말이에요. 오재훈은 고개를 저었다. 앉으세요. 아직 할 말 남았어요. 지우는 서 있었다. 오재훈은 한숨을 쉬었다. 민석 씨는 한지우 씨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사랑이 아니었어요. 눈앞이 흐려졌다. 지우는 다시 앉았다. 손이 떨렸다. 증거 있어요? 오재훈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돌렸다. 문자 대화 내용이었다. 민석과 브로커의 대화. 지우한테 물어봤는데 모른대. 어디 숨겨뒀을까? 집 뒤져봐. 없으면 압박해. 지우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날짜는 2주 전이었다. 이게 진짜예요? 네. 지우는 휴대폰을 밀어냈다. 오재훈은 화면을 껐다. 민석 씨는 풀려났지만 감시 대상입니다. 한지우 씨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 USB 저희한테 주세요. 저희. 국가정보원.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들었다. 안 믿어요. 오재훈은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생각해보세요. 연락 주세요. 지우는 명함을 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걸음이 빨라졌다. 민석.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 그가 나를 이용했다는 게 사실인가? 아니면 오재훈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휴대폰을 꺼냈다.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지우는 골목 구석에 멈춰섰다. 등을 벽에 기댔다. 눈을 감았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조여왔다. USB를 줘야 하는가? 아니면 숨겨야 하는가? 민석을 믿어야 하는가? 오재훈을 믿어야 하는가?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석이었다. 문자. 미안. 할 말 있어. 내일 만나자. 지우는 화면을 응시했다.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내일. 그때까지 결정해야 했다. 지우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저녁 7시, 한지우는 집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USB는 서랍 안에 넣어뒀다. 노트북 화면에는 오재훈이 보낸 문자 대화 스크린샷이 떠 있었다. 민석과 브로커의 대화. 몇 번을 읽어도 믿기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지우는 받지 않았다. 곧바로 문자가 도착했다. 저 이서진입니다. 경찰청 수사과. 내일 오전 한번 뵙고 싶습니다. 지우는 번호를 검색했다. 실제 경찰청 번호였다. 답장을 보냈다. 무슨 일이세요? 민석 씨 사건 관련입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내일 10시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서울청 2층 면담실로 오세요. 화면을 껐다. 민석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내일 만나자는 문자 이후 아무 말도 없었다. 밤 11시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잠이 오지 않았다. 오재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석 씨는 한지우 씨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사실인가? 아니면 나를 USB에서 떼어놓으려는 거짓말인가? 새벽 2시 지우는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민석의 SNS를 확인했다. 최근 게시물은 3일 전이었다. 사진도 글도 평범했다. 댓글도 없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지우는 브로커와의 기억을 떠올렸다. 3년 전 중국 상하이의 허름한 사무실. 브로커는 40대 남자였다. 말이 적었다. 이거 가지고 가. 한국 도착하면 연락한다. USB를 건넸다. 지우는 받았다. 질문하지 않았다. 한국으로 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했다. 그 이후 연락은 없었다. 지우는 USB를 잊고 살았다. 민석을 만난 건 1년 후였다. 카페에서 우연히. 민석이 먼저 말을 걸었다. 여기 자주 와요? 자연스러웠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오전 9시 50분 서울청 2층 면담실. 형사 이서진은 30대 후반 짧은 머리에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지우를 보자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우는 앉았다. 이서진은 파일을 펼쳤다. 민석 씨 사건 기록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뭐가요? 체포 시각이요. 신고 접수는 새벽 2시 13분. 그런데 현장 도착은 2시 16분이에요. 경찰차가 아니라 민간 차량이었고요. 지우는 침묵했다. 이서진은 계속 말했다. 더 이상한 건 체포 이전에 이미 민석 씨 신원 정보가 정리돼 있었다는 겁니다. CCTV, 통신 기록, 계좌 내역까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서진은 파일을 덮었다. 누군가 미리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한지우 씨 신고는 명분이었을 뿐이에요. 가슴이 철렁했다. 지우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럼 제 신고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신고 안 하셨어도 민석 씨는 그날 체포됐을 겁니다. 오재훈이 했던 말과 똑같았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왜 저한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한지우 씨도 감시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조심하세요.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누가 감시했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 단독 작전은 아니었어요. 이서진은 명함을 건넸다. 이상한 일 생기면 연락 주세요. 지우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다. 면담실을 나왔다. 복도는 조용했다. 지우는 계단을 내려가 밖으로 나왔다. 오후 2시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우야. 목소리가 낮았다. 지우는 걸음을 멈췄다. 응. 미안해. 어제 연락 못해서. 지금 시간 돼? 어디서? 한강공원. 여의도. 30분 후에. 전화가 끊겼다. 지우는 휴대폰을 쥔 채 서 있었다. 만나야 하는가? 아니면 피해야 하는가? 결국 지우는 지하철을 탔다. 여의도 한강공원. 벤치에 민석이 앉아 있었다. 후드를 입고 있었다. 지우는 옆에 앉았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경찰서에서 할 말 못했어. 민석이 먼저 말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 브로커 만난 거 맞아. 돈도 받았어. 왜? 민석은 한강을 바라봤다. 너 때문에. 지우는 민석을 봤다. 민석은 계속 말했다. 3개월 전에 그 사람한테 연락 왔어. 너 USB 가지고 있냐고. 그걸 찾으면 돈 준다고. 손이 떨렸다. 민석은 고개를 돌렸다.
처음엔 거절했어. 근데 계속 연락 오고, 돈도 필요했고, 그래서 알아보려고 했어. 그래서 못 찾았어. 너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냥 미안해. 민석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지우는 숨을 들이마셨다. 사랑한 거 진짜야?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야. 처음엔 아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진짜야. 지우는 눈을 감았다. 바람 소리가 들렸다. 신고한 거 이해해. 민석이 말했다. 지우는 눈을 떴다. 나 때문에 힘들었을 거 알아. 미안해. 지우는 민석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그냥 같이 있고 싶어. 지우는 손을 놓았다.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민석이 눈을 크게 떴다. 이거 경찰한테 줄 거야. 진짜? 응. 이것 때문에 우리 둘 다 위험해. 끝내야 해.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맞아. 지우는 USB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일어섰다. 집 갈게. 민석도 일어섰다. 같이 가도 돼.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돼. 시간 좀 줘.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알았어. 지우는 돌아서서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민석의 시선이 등 뒤에 느껴졌다. 저녁 6시 지우는 집에 도착했다. 우편함을 열었다.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발신자 이름은 없었다. 찢어 열었다. 사진 한 장이 나왔다. 민석과 지우가 함께 찍힌 사진. 2주 전 카페에서.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다음 선택도 중요합니다. 지우는 사진을 바라봤다. 감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끝나지 않았다. 새벽 1시 한지우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USB와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형사 이서진의 명함도 있었다. 오재훈의 명함도 있었다. 선택의 시간이었다. USB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경찰인가 국정원인가? 아니면 아무에게도 주지 않을 것인가? 지우는 사진을 다시 봤다. 2주 전 민석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그때는 몰랐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민석의 말도 거짓은 아니었다. 지금은 진짜야. 그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USB를 손에 쥐었다. 3년 동안 숨겨왔던 것. 이제 내려놓을 때였다. 오전 9시 지우는 서울청에 도착했다. 2층 면담실에서 이서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우는 앉았다.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서진은 USB를 집어들었다. 잠시 살펴봤다. 언제부터 갖고 계셨어요? 3년 전. 중국에서 넘어올 때 브로커가 줬어요. 열지 말라고 했고요. 열어보셨어요? 아니요. 이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10분 뒤 돌아왔다. USB는 손에 없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얼마나요? 이틀 정도.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우는 일어났다. 민석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감시는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한지우 씨가 협조해 주셨으니 처벌 수위는 낮아질 거예요. 저는요? 한지우 씨는 피해자입니다. 걱정 마세요. 지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면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오재훈이 서 있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지우는 걸음을 멈췄다. USB 경찰한테 줬죠?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재훈은 미소를 지었다. 잘하셨어요. 그게 맞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협조하러 왔어요. 경찰이랑 일 같이 하거든요. 오재훈은 한 걸음 다가왔다. 한지우 씨 덕분에 사건 해결됐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뭔데요? USB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오재훈은 잠시 침묵했다. 기업 기밀이요.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 정보 빼내려고 만든 거예요. 한지우 씨는 그냥 운반책으로 이용된 거고요. 가슴이 답답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저 때문에 누가 다친 건 아니죠? 아니요. 아무도 안 다쳤어요. 그냥 정보 유출을 막은 거예요. 오재훈은 명함을 다시 꺼냈다. 힘든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지우는 명함을 받았다. 오재훈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지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오후 3시, 지우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석이었다. 지우야. 응. USB 경찰한테 줬다며? 누가 그래? 형사님이 연락 왔어. 나도 조사받아야 한대. 지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미안해. 아니야. 잘한 거야. 나도 알아. 민석의 목소리가 조용했다. 나 처벌받을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 내가 잘못한 거니까. 얼마나? 모르겠어. 근데. 지우야. 응. 나 나오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모르겠어. 시간 지나봐야 알 것 같아. 그래. 기다릴게. 전화가 끊겼다. 지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다시 봤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사흘 뒤 이서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USB 확인 끝났어요. 한지우 씨 말씀대로 기업 기밀 자료였어요. 중국 브로커가 한국 입국자들 이용해서 밀반입한 거고요. 저는 어떻게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피해자로 기록됩니다. 민석 씨는 집행유예 받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한지우 씨가 용기 내주셔서 사건 해결됐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화가 끊겼다. 지우는 창밖을 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분한 빗소리가 들렸다. 일주일 뒤 지우는 한강공원을 걸었다. 여의도. 민석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벤치 앞에 섰다.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다. 지우는 벤치에 앉았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차갑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냈다. 민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지내? 답장은 10분 뒤에 왔다. 응. 너는? 나도. 조심해. 고마워. 지우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일어나서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한 달 뒤 지우는 새 직장에 출근했다. 작은 출판사였다. 편집 보조일이었다. 동료들은 친절했다.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퇴근길 지우는 지하철에 앉아 책을 읽었다. 소설이었다. 주인공이 어려운 선택을 하는 장면이었다. 지우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선택은 언제나 두렵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지우는 책을 덮었다. 창밖을 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우편함을 확인했다. 봉투는 없었다. 방에 들어가 불을 켰다.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민석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오늘 선고받았어. 집행유예 1년. 다행이야. 지우는 답장을 보냈다. 다행이다. 조심해서 지내. 응. 너도. 지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다.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빛나고 있었다. 신고 버튼을 눌렀던 그날 밤. 지우는 두려웠다. 선택이 옳은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선택은 옳고 그름이 아니었다. 책임이었다. 민석을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자신을 지켰다는 것. 두려움 속에서도 선택했다는 것. 지우는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를 펼쳤다. 펜을 들었다. 한 줄을 적었다. 오늘 나는 괜찮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다. 불을 껐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다. 지우는 일어날 것이다. 출근할 것이다.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웃을 것이다. 그렇게 계속 살아갈 것이다. 신고 버튼을 눌렀던 사람으로서, 선택했던 사람으로서, 어둠 속에서 지우는 잠들었다. 편안했다.